네, 안녕하세요. 차원 푸드세라피 클리닉 이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경미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맡은 백채영입니다. 사실 근데 면역 반응이라고 해도 좀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증상으로 혹시 나타날까요? 면역을 보통 항체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 면역 반응 중에 항체가 생기는 것은 원인이 되는 물질에 1대1로 공격을 하는, 기억을 했다가 공격을 하는 획득 면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전 단계에 1대1 맞춤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해로운 물질들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이 있어요. 이런 면역 반응을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데, 염증 반응이 바로 이런 선천 면역 반응이에요.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난 적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할 때 약을 바르지 않고 깨끗하게 둬도 저절로 좀 이렇게 붓고 아프다가 낫죠. 네. 그렇게 싹지가 않고 나았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이 바로 염증 반응, 급성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원인이 되는 해로운 물질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만성염증, 이런 만성염증은 정상적인 우리 몸의 조직까지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염증이 또 지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네. 질병들에는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익숙한 질환들이 다 만성염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비만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복부 비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혈압도 약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는 게 대사증후군인데요.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당뇨 많이 익숙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피부 건선이라든가 뭐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류마티스, 암까지도 그 기저에는 만성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결국에는 질환으로 발전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염증과 심혈관 질환은 관련성이 많이 밝혀졌는데, 저는 그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그 생체 마커가 CRP라는 염증성 단백인데, 그 물질이 올라갈 경우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혈관 질환과 이제 만성염증 많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또 특징적인 게 이 염증과 뇌질환, 거의 관련성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감이라든가 정신병, 그리고 치매, 요즘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치매인데, 치매와 같은 뇌퇴행성 질환도 만성적인 염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게 다양한 현대인의 만성적인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다양한 질환들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조금 두려워요. 저희가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소 생활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만성염증을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포털 사이트를 보면 만성염증 예방하는 음식 줄이는 방법 등을 본 것 같아요. 혹시 추천해 주시는 식습관이 그럼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어떤 걸 먹느냐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되는지부터 먼저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 특히 뇌기능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들이 당분이 있어요. 당분,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이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트랜스지방이라고 해서 가공지방이 결국에는 뇌 기능에 굉장히 안 좋은데, 당분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음료수예요. 음료수의 10% 이상이 당분으로 되어 있고요. 음료수의 당분이 특히 흡수가 잘 돼서 혈당을 확실하게 빨리 올리기 때문에 음료수도 줄여 드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밀가루 음식,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줄여 먹어서 트랜스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게 뇌 기능을 증진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실천 단계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뇌 기능에 좋은 식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생선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생선을 메인 식사 반찬으로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몇 가지 연구에 보면 지속적으로 생선 뭐 구이라든가 찜을 먹을 경우에 뇌세포가 밀집해 있는 곳이 뇌의 회백질인데 이 회백질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더라. 뭐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생선 네. 혹시 다른 종류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선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호두가 있어요. 견과류인데 대표적으로 호두겠죠. 불포화 지방도 많이 있고 또 비타민 E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식이섬유도 있어서 뇌 기능이 굉장히 좋고 기억력 개선에도 좋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호두는 하루에 1개 정도, 아몬드는 한 7, 8알 정도 드시는 게 살찌지 않으면서 뇌 기능에는 도움이 되는 어떤 간식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식사할 때는 생선을 챙겨 먹으면 좋고 네. 중간중간 간식으로 호두를 추천해 주신다면은 후식으로는 과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가 네. 좋을까요? 과일은 대표적으로 블루베리가 있어요. 네, 블루베리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이라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과일인데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뇌 기능의 저하를 좀 많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되도록이면 유기농 블루베리를 드시는 게 좋겠고, 뭐 스무디나 이런 데 어떤 갈아서 드셔도 되고, 네. 요거트나 이런 데 토핑으로 얹어 드셔도 되고, 냉동도 괜찮거든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좀 드실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뇌 기능과 염증에 좋은 음식은 이제 생선이나 견과류를 포함한 불포화 지방을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은 이제 붉은 육류, 기름진 육류를 조금은 줄이시고요. 어떤 두부라든가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 네. 그리고 생선 같은 좀 다른 단백질을 풍부하게 드시는 것,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먹는 게 이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네. 교수님만의 식습관은 좀 있으실까요? 실은 이제 사람마다 이 음식이라는 거는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호가 들어가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만 정답이다라는 것을 강요하진 않아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어려서부터 아침을 조금이라도 꼭 챙겨 먹어서 이렇게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좋은 걸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적당하게 먹으면서 위와 장이 좀 휴식을 취하면서 규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건강한 식사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뭘 먹어야 될까? 이거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다음에는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다음번에는 오늘도 약간 언급하긴 했는데 이제 면역력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서 특히 비타민 C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과 영양소가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